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왼쪽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한국에서 수개월에서 몇 년 지낸 외국인들의 사진이에요. 피부톤, 옷 스타일, 헤어스타일, 화장법, 그리고 표정까지 전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이렇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예뻐지고 세련돼지는 현상을 두고 코리아 글로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SNS 하다 보면 이런 영상들 자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한국 생활이 외모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한국에 오니 예뻐진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를 꾸준히 찾아오시는 외국인분들을 보면요, 첫 방문 때와 1년이 지났을 때를 비교해보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재미있는 건 이분들이 무슨 값비싼 관리를 받거나 얼굴을 아예 싹 고치는 대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한국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외모가 몰라지게 예뻐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물이 좋아서 화장품이 좋아서일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원인은 단지 물과 화장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예뻐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예뻐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즉, 한국어 자체가 얼굴이 예뻐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실제로 말하는 방식이 얼굴 근육의 발달을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와 한국어의 발성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악센트가 강하고 입을 위아래 양옆으로 크게 벌려야 하는 발음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스웨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한국어는 입을 상대적으로 작게 벌리고 입술과 혀끝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언어예요. 특히 한국어는 발음할 때 혀가 입 천정에 넓게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요즘 서양에서 턱선 교정 운동으로 유행하는 뮤잉 운동과 원리가 아주 흡사합니다. 뮤잉 운동은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여서 턱을 받쳐주는 근육을 자극하는 건데요. 이 운동을 자주 하면 턱선이 갸름해지고 도움이 된다고 하죠. 물론 뮤잉 운동은 대부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했기 때문에 성인에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한 편이고, 언어가 얼굴 골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정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흥미로운 추측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표정을 바꾸는 한국 문화입니다. 서양권 문화는 감정 표현이 굉장히 크고 자유분방하죠. 대화할 때 눈을 확 치켜 올리거나 이마를 잔뜩 찌푸리면서 웃는 제스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이마주름이나 깊은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고 미세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눈치 문화가 있죠. 과도하게 얼굴을 구기기보다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표정을 많이 안 써도 뉘앙스를 잘 캐치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 이런 한국 문화에 동화되면서 과했던 표정 액션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표정을 안 쓰는 만큼 주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마를 덜 쓰게 되니까 이마 주름이 옅어지고요. 입을 과하게 찢지 않으니까 입가 주름이 정돈되죠. 결론적으로 얼굴이 훨씬 매끈하고 차분한 인상, 어딘지 모르게 우아한 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걷기 운동에 최적화된 환경 때문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체형과 얼굴형부터 날렵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 살이 빠지는 거죠. 제가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학교 갔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서구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차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걸어서 마트에 가기는커녕 편의점도 가기 힘듭니다.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차로 이동을 해야 돼서 걷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서울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 환승 구간을 걸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건 환승이 아니라 등산이더라고요. 그만큼 계단이 엄청 많고 버스 정류장까지 또 걸어야 되고,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 곳은 언덕길도 많고, 우리는 이렇게 걷는 게 일상이라 잘 못 느끼지만 사실 걸어만 다녀도 활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하체 근육을 계속 쓰면서 전신순환 펌프질을 해주는 거거든요. 순환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얼굴에 붓기가 빠집니다. 턱선이 드러나게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 온 지 3개월만 지나도 살이 빠지고 얼굴이 조망만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생활 속 활동량의 급증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발효식품을 자주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에 와서 예뻐진 외국인들을 보면 피부가 확 좋아진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식단으로 피부 관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 먹는 음식을 건강한 식단으로 바꿨을 때 트러블이 줄고 피부에 광이 나기 시작하면서 훨씬 맑고 화사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보면 피부 건강에 아주 최악인 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문화가 많습니다.
튀김류가 끼니마다 등장하는 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 위주의 단품 요리를 먹는 문화권이 많죠. 반면 한국은 외국에 비하면 정말 건강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발효식품이 그런 피부를 만드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발효식품에는 다양한 유익균들이 풍부해서 당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성 피부 질환, 여드름, 아토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식은 어떻죠?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기본 베이스가 다 발효식품이죠. 실제로 예전에 찾아오셨던 분 중에 이탈리아에서 온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한국에 와서 피부에 만성염증이 싹 들어가셨대요. 그분 스스로도 장이 건강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장, 뇌, 피부 축이라는 학문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 건강과 피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 피부 염증이 줄어들고 안색이 맑아지는 거죠. 또 한국의 반찬들은 대부분 채소로 만들죠. 배추, 마늘, 오이, 콩나물, 호박, 그리고 다양한 나물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김치와 나물 반찬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유산균과 섬유질 섭취가 늘어나니까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건강해진 장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광, 소위 속광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물과 인프라 때문인데요.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유럽 쪽을 가보시면 며칠만 머리를 감아도 머릿결이 빗자루처럼 뻣뻣해지고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찢어질 듯이 건조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석회수 때문입니다. 석회수에는 물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과하게 녹아있어서 피부 장벽을 자극하고 비누 찌꺼기가 모공에 남게 만들어요. 반면에 한국은 아주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인 연수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수돗물 자체가 사실 바로 마셔도 무탈할 만큼 굉장히 깨끗하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게 샤워만 했는데 로션을 안 발라도 될 정도로 피부가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피부결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닿는 물과 세안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에 살면서 매일 깨끗한 연수로 씻는 것만으로도 거칠었던 피부결이 정돈되고 윤기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쉽고 저렴하게 화장품을 구매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 높은 뷰티 접근성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 하나 사려면 세포라 같은 큰 매장을 찾아가거나 피부과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한국은 고개만 돌리면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가게가 한 블록에 하나씩 있고요. 다이소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마스크팩을 팔고 있어요. 심지어 가격이 저렴해서 1일 1팩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피부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바로 붙일 수 있는 트러블 패치나 종류별로 갖춰진 선크림들, 이런 디테일한 관리 도구들이 정말 곳곳에 널려있는 수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피부과가 정말 많아요.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1,300여 곳이 넘는 피부과가 있고요. 특히 강남 지역에는 신규 개설 의료기관의 80%가 피부과일 정도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죠.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 피부과 시술 가격은 대체로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화장품부터 전문 시술까지 모두 접근성이 좋으니 외국에서는 피부 관리를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조차 한국에서는 피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환경 이야기만 해드렸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 특유의 분위기 역시 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의식을 하는 만큼 옷을 조금이라도 더 잘 차려입고 피부 관리도 하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잘 손질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튜브나 SNS에 들어가 보면 메이크업 방법, 머리 손질법, 체형에 맞게 옷 입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영상이나 다양한 미용 시술에 대한 후기, 다이어트 후기 등 정말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나에게 맞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뷰티 문화도 정말 발달되어 있죠.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외국인들도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피부, 스타일, 화장법 등이 개선되곤 합니다. 반면 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퍼져 있는 만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가꾸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입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가 단순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외모를 가꾸게끔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오늘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정확히 왜 예뻐지는지 걷기부터 식단, 물, 심지어 언어 습관, 사회 분위기까지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봤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뷰티 케어 센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걷기 좋은 도시 구조, 건강한 발효 음식, 깨끗한 물, 턱선을 살려주는 한국어 발음 등 우리는 매일 겪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뷰티 인프라였던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사실 타고난 생김새만큼 중요한 게 습관과 환경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다면 평소에 쓰는 표정이나 말투, 운동량, 그리고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꾸어도 지금보다 훨씬 예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뷰티 장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의견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뷰티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